안녕하세요. 81페이지 제5장 법률행위 무효와 취소 대표 유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대표 유형입니다. 자, 거기 1번 지문은 일부 무효였습니다. 원칙은 전부 무효가 맞습니다. 두 번째, 허위 표시를 추인하게 되면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 맞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이미 대리인이 상대로부터 사기당하면 사기 판단은 대리인 기준이 맞지만 취소는 본인이 결정합니다. 기억하세요. 대리에서 취소, 해제, 계약을 끝내고 안 끝내고는 본인 갑이 결정할 문제지 이미 대리인이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는 것. 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법정 대리인이 추인할 때는 취소 원인 소멸된 후, 그게 키워드입니다. 그 4번 지문에 취소 원인 소멸 이 단어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미성년자를 대입하게 되면 19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미성년자, 자 19세 미성년자는 자 후에 존재하는 자입니까? 전에 존재하는 자입니까? 미성년자는 취소 원인 소멸 전. 여기 미성년자가 여기 있고 성년자가 취소 원인이 소멸되는 거니까 미성년자 옆에 법대가 있는 거지 성년자 옆에는 법대는 졸업했습니다. 없습니다. 따라서 그 지문에서 취소 원인 소멸된 후 성년이 된 후 법정 대리는 존재하지 않거든요. 따라서 그때 추인해야 된다 그런 얘기는 논리가 안 맞고 취소 원인 소멸 전 미성년자 옆에 계신 법정 대리인께서 뭐 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다 해야지 논리가 맞을 것이다. 그래서 대표 유형에서 핵심적인 키워드는 바로 취소 원인 소멸 전과 후를 정확하게 파악해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4번 기억해 두시고 다섯 번째는 취소할 수 있는 것을 추인했다면 확정 유효가 됐기 때문에 다시 번복해서 취소하지는 못한다는 얘기죠. 다음 문제 1번입니다. 82페이지에 문제 1번. 문제 1번은 무엇이 중요할까? 기준을 잡아 드릴게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제착사강이 취소 사유다. 제착사강이 취소고 나머지 건 무효야.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거기 기억, 제한능력자,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단독으로 체결했으니까 취소가 여기 있고 니은은 제착사강이 아니니까 네, 제착사강 아니면 뭐다? 무효 사유에 들어간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요. 디귿 채권자 가항제품 면하기 위해서 통정했다고 쓰니까 제착사가 아니니까 무효 사유일 것이고 네, 리을은 사기니까 여기 사기 있으니까 네, 여기 사기 리을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미음은 의사결정이 완전히 박탈됐다. 이제 미음이 함정입니다. 보통 강박은 취소인데 의사결정 완전 박탈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의사결정 완전 박탈 강박이라 할지라도 그냥 강박은 취소인데 의사결정이 완전 박탈된 강박이다 이렇게 나오면 요거는 무효 사유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미음이 여기서는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그냥 강박은 취소인데 의사결정 완전 박탈 강박은 무효라는 것이 판례 태도, 미음이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탈세 목적으로 체결한 미등기 전매 계약, 그거는 유효입니다. 중간 생략 등기는 뭐로 가죠? 비읍 있죠? 비읍. 중간 생략 등기는 뭐다? 유효가 됩니다. 그 다음에 타인의 물건이나 권리된 매매 계약도 유효가 되지요. 어쨌든
이 지문은 취소를 고르라는 얘기죠. 취소는 그래서 지금 무효 사유는 몇 개고 여기 3개가 되고 그 다음에 취소는 몇 개? 2개. 이렇게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키워드는 그 미음에 있다는 겁니다. 미음. 그게 함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음에 이제 문제 2번 갑니다. 옳은 것을 골랐으니까 문제 2번 옳은 것. 자, 첫 번째 무효는 명시적, 무시적 모두 가능합니다. 두 번째 취소되면 처음부터 무효. 제한 능력자는 받은 이익 현존. 이번에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포인트가 뭐냐면 취소를 하게 되면 계약은 소급해서 무효가 됩니다. 그러면 무효가 되면 부당이득 반환 문제가 생기는데 부당이득 우리 민법에서는 제한 능력자 이 제한 능력자는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 제한 능력자는 해석할 때 선이 악이 묻지 않고 그걸 불문 아니 불자 물을 문자 그냥 현존이익 반환하면 된다는 거. 2번에 1번은 명시적으로 해야 된다. 명시적, 무시적 모두 강하고요. 세 번째는요. 사망했습니다. 상속인은 당연히 취소권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추인 기준 10년 아니고 3년. 추인 기준 3년, 법률행위 10년. 일부가 무효이면요. 원칙이 전부 무효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나머지 가지고 목적 달성할 수 있다면 예외적으로 나머지가 유효가 되죠. 그래서 2번은 정답이 2번. 다음 문제 3번 갑니다. 옳은 지문입니다. 3번에서 문제 정답을 가게 되면 일단 정답은 4번인데 4번부터 설명드릴까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은 취소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 효력이 있다. 추인은 아까 했었습니다. 자, 추인은 언제 됩니까? 추인은 취소 원인 소멸된 후에 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취소 원인 소멸 전 추인할 수는 없거든요. 즉 미성년자는요 추인할 수가 없어요. 추인 자격이 없고요. 성년이 돼야지 추인 자격을 주거든요. 그래서 취소 원인 소멸 전과 후를 확실하게 이해를 해둬야지 견뎌낼 수 있다는 거. 자, 3번에 1번 풀이드려가겠습니다. 3번은 취소를 하게 되면 무효가 됩니다. 그럼 다시 무행의 추인, 갖춘 경우에는 추인할 수 없다? 있습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를 취소를 하게 되면 무효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취소해서 무효가 됐으면 도착한 것에 무효인 것을 가지고 다시 추인 허용된다는 게 판례 태도입니다. 주의할 것은 취소를 한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이 추인은 안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해봅시다. 취소해서 무효로 만들어 놓고 다시 불법 유턴해서 돌아가서 추인은 안 되고 취소한 다음에 무효돼서 직진 추인은 가능하다. 불법 유턴 안 되고 직진 가능해. 그렇게 해서 3번에 1번을 기억해 두시고 두 번째는 무효를 알고 추인하면 처음부터가 아니고 그때부터. 세 번째는 당사자 가상적 의사 고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취소 원인 소멸된 후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법정 추인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의 했다 할 때는 법정 추인이 아닙니다. 상대방께서 이행을 청구한다든지 또는 상대방이 권리를 양도하는 것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법정 추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청양고추 맵다.
상대방이 청하거나 양은 법정 추인될 수가 없습니다. 3번은 정답이 4번이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84페이지에서는 4번, 5번 생략하고 6번 들어가겠습니다. 다 문제 풀어드릴 수는 없고요. 중요한 문제 포인트 잡아드릴게요. 84페이지에 6번입니다. 84페이지에 6번 문제. 자, 옳은 것 했습니다. 자, 6번의 1번은 일부 무효는 강행 규정 아닙니다. 임의 규정. 당사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데 전환은 인정되지 않으나 추인은 될 수 있다. 땡. 자, 불성립과 성립은 다른 거죠. 네, 불성립과 성립은 다릅니다. 성립한 다음에 여기 무효, 취소, 유효 이렇게 가거든요. 그 위치를 보세요. 불성립에서는 성립을 전제로 한 무효, 취소 이런 거 적용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전환도 적용 안 되고요. 추인도 안 돼요. 세 번째는 추인하게 되면 처음부터가 아니죠. 확정 무효 추인은 그때부터가 되지 처음부터가 아니라는 것. 네 번째 거 불공정 알고 추인하면 불공정은 추인해봐야 안 되거든요. 불공정은 추인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불공정은 전환은 됩니다. 참고해 두세요. 불공정 추인해봐야 불공정이므로 추인 적용하지 않고 불공정은 공정으로 전환할 수 있으므로 전환은 되는 거니까 참고해 두시고요. 네, 5번 있네요. 5번. 정답은 5번. 5번에 나와 있네요. 그래서 4번, 5번 묶어두시고요. 불공정, 추후로 인정해봐야 불공정. 그래서 추인은 적용할 수가 없다. 근데 불공정 전환합니다. 공정으로. 폭리가 제거됐으니까 전환은 인정된다. 6번은 정답이 5번. 결국 불공정 법률 행위로 갔네요. 그래서 84페이지에 6번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86페이지 가셔서 문제 9번 할게요. 생략된 문제는 직접 풀어보세요. 9번은 허가 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시면은 계약하면서 1,000만 원 받고 중도금은 1개월 후에 지급받기로 했다. 을은 대금 위반하면 계약금 몰수하기로 약정했다. 아직 허가받지 않고 있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 무슨 상태죠? 불확정 무효 상태에 있네요. 불확정 무효는 확정 무효로 갈 수도 있고 확정 유효로 갈 수 있는 가능 상태에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 상태에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이 있겠죠. 자, 첫 번째 지문은 중간 생략 등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허가 지역에서 중간 생략 등기를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뭘 생략하는 거예요? 허가를 생략하겠다는 의미죠. 허가 지역에서 허가 맡으라고 거래할 때마다 허가 맡으라고 해놨는데 허가를 생략하면 이건 딱 직관적으로 뭐다? 효력이 없다. 그렇게 가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을이 중도금 지급하자면 계약금을 몰수한다. 몰수 못합니다. 계약이 아직 무슨 상태? 확정 유효가 아니기 때문에 요 사이에서는 확정 유효가 되기 전까지는 무효예요. 효력이 없어요. 무슨 지급 의무가 없다? 대금 지급 의무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없습니다. 없다.
따라서 확정 유효가 됐을 때 효력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채무 불이행이 나오거든요. 이게 없으니까 여기 무슨 문제가 없어요? 채무 불이행 문제가 없죠. 따라서 허가받기 전 효력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중도금 주지 않더라도 계약금 몰수할 수가 없다는 거. 세 번째 질문. 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너무 당연한 거죠. 자, 대금 지급 의무는 없지만 뭐는 있어요? 아니, 협력 의무는 있지 않을까요? 돈 줄 의무는 없지만 협력 의무는 있다. 네, 그 정답은 그냥 몇 번이다? 3번으로 그냥 직관적으로 갈 수밖에 없네요. 자, 네 번째 질문은 강박으로 되어 있어요. 강박이면 즉각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하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갑을 쌍방이 허가 신청 협력 의무 이행 거절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다면 계약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니까 확정적 무효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9번은 정답이 3번 허가지역이고요. 그럼 다시 또 88페이지 가셔서 10번 문제 가겠습니다. 10번 문제 허가지역입니다. 자, 허가지역에서는 아직 효력이 확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은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계약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당연한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 불확정 무효가 확정 무효가 되지 비로소 부당이득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확정 무효가 되기 전까지는 계약금을 부당이득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글자를 보세요. 여기 지금 확정 유효가 되지 체불이 있듯이 확정 유효가 되기 전까지는 체불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거든요. 용어 선택하는 겁니다. 용어 선택. 그래서 1번 질문은 맞는 얘기고, 두 번째, 허가를 받았다. 계약금 해지할 수 있는가 없는가? 판례는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 태도입니다. 힌트 드리면 여기서 확정 유효가 되기 전에도 약속한 계약금을 계약금 계약에 의해서 다 줬다. 그러면 계약금 해지할 수가 있다. 그게 판례 태도입니다. 또 확정 유효가 되더라도 넘어가더라도 이행 착수 전이면 계약금 해제는 할 수 있다. 이 계약금 해제를 다른 말로 해약금 해제라고 합니다. 해약금 해제. 그래서 기억해 두세요. 허가 지역에서는 허가 전후 관계없이 해해거릴 수 있다. 허가 받기 전후 묻지 않고 계약금 해제 해해거릴 수 있다. 그게 판례 태도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협력하지 않으면 협력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래 계약 자체는 해지할 수는 없고요. 네 번째는 중간 생략 등기는 허가를 생략했기 때문에 무효일 수밖에 없고요.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행불능이 명백하고 계약 존속을 원하지 않는다면 매매계약은 뭐가 된다? 확정적 무효가 됩니다. 10번 기억해 두세요. 계약금 계약 관련된 해약금 해제는 허가 전후 묻지 않고 해거릴 수 있다. 하나 팁을 또 드리면 확정 유효를 전제로 해서 채무 불이행을 문제 삼는 법정 해제가 있습니다. 확정 유효가 되지 법정 해제가 가능해요. 그런데 체불이 아닐 때는 무슨 해제가 안 된다. 법정 해제는 할 수가 없겠죠. 이게 가서 공부하셔야 돼요. 정리하셔야 합니다. 계약법 가셔가지고 계약금 해지하고 그다음에 법정 해제를 정리해 두세요.
계약금 해제와 법정 해제를 정리하셔야지 문제 10번 문제가 풀립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다음에 이제 취소로 가겠습니다. 91페이지 가세요. 91페이지 갑니다. 91페이지에 취소에 관한 거 14번 들어가겠습니다. 취소. 첫 번째, 취소는 그때부터다? 아니죠. 취소는 언제부터? 처음부터 무효가 되지 확정위에서 돌려받을 것이고, 두 번째는 취소권은 취소 원인이 소멸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이게 이제 말을 뭐 한 것일까요? 네, 돌린 겁니다. 취소 원인 소멸. 자, 붙여드릴게요. 취소 원인 소멸된 날로부터 3년. 이 말은 사실은 이겁니다.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을 돌려친 겁니다. 추인은 언제 할 수 있어요? 취소 원인 소멸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추인 기준 3년 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취소권이 소멸합니다. 14번은 정답이 2번입니다. 법조문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 법률 행위한 날로부터 10년 내 둘 중 빠른 기간 내 취소하지 못하면 취소권은 소멸하도록 규정되어 있거든요. 기억하는 방법은 이렇게 기억하세요. 척추 3번 문제 있어서 수술한 후 잘못돼서 법으로 소송한 지 10년 세월이 흘렀다. 척추 3번 법소송 진행 중 10년. 그래서 추인할 수 있는 날을 고친 겁니다. 취소 원인 소멸된 날로부터. 자, 세 번째 질문은 일정 부분을 매매 대상에서 제외시켰다면 그 제외된 부분은 계약 자체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 특약만을 취소할 수는 있다가 아니고 없다. 그 다음에 취소에 쓰는 법령을 추인하게 되면 그 계약이 확정 유효가 되는 거지 새로운 법률행위 본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죠. 다섯 번째는 무효 취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경우 취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5번은 이중효입니다. 무효 취소가 있으면요 선택 행사할 수가 있다는 거. 14번은 2번 취소 원인 소멸. 그러니까 앞에서도 제가 취소 원인 소멸 전과 후 그걸 구별을 해야지 문제가 안 생깁니다. 다음 페이지 15번 92페이지에 15번 들어갑니다. 다시 또 나왔습니다. 15번에 정답 4번 가보세요. 법정 대리인은 미성년자 법률을 추인한 경우 취소 원인이 소멸된 후 해야 하면 흐르겠다. 반복되잖아요. 취소 원인 소멸이 뭐다? 19세 전 미성년자 옆에 법정 대리인 있지. 취소 원인 소멸되면 19세가 넘으면 법정 대리인 없습니다. 바로 들어가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만 할게요. 다음에 94페이지 갑니다. 94페이지에 18번 문제.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8번의 1번은 이렇습니다. 갑이 있고 을이 있고 병이 있다 그런 얘기죠. 지금 자신의 부동산이 이렇게 을로 갔다가 병으로 갔다 사기는 을이 쳤다. 갑이 취소를 누구한테 해야 될까요? 취소 누구한테 해야 될까요? 그때 그 사람 을이지 전득자 병이 아니죠. 따라서 1번 질문은 병한테 한다는 얘기는 틀렸고, 그
그 다음에 두 번째, 취소는 일반적으로 조건 붙일 수 있다? 안 됩니다.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 붙일 수 없고, 세 번째는 제한 능력자는 행위 능력자가 된 후에 자신의 법률 취소할 수 있다. 아니죠. 네, 제한 능력자 그 상태에서도 뭐다? 제한 능력자 빼면 능력자가 되죠. 제한 능력자 취소 자격은 됩니다. 그러나 추인 자격은 없어요. 능력자가 되면 능력자는 뭐 취소를 하든 추인을 하든 선택할 수 있으니까 4번 지문도 3번 지문도 X. 네 번째 질문은 취소할 수 있는 날이 아니죠. 네 번째 질문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지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은 아니죠. 다음 다섯 번째, 취소할 수 있는 법률 추인은 추인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고서 해야 된다. 네, 18번은 5번이 정답이네요. 즉 무슨 얘기냐? 스스로 원해서 취소 포기하는 거죠. 스스로 원해서 취소 포기를 해서 하는 것이 추인이거든요. 그 원해서 취소를 뭐 하는 거니까? 포기하는 거니까 취소권 존재를 뭐 해야 된다? 인식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8번은 5번 정답. 다음에 우측 페이지에 95페이지. 네, 20번 문제입니다. 20번 법정 추인에 관한 얘기입니다. 법정 추인. 그러면 법정 추인이 되려면 네, 전제가 네, 추인할 수 있는 후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그죠? 자, 취소권자가 할 때 법정 추인이 되는 겁니다. 취소권자가 네, 일정 사유가 발생하면 추인으로 간주하는 제도. 그러면 거기 기억 지문은 자신이 착오를 안 취소권자 알았다고 했으니까 추인할 수 있는 후 요건을 충족하고 자 통해서 양도받은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했습니다. 그럼 취소권자가 뭐 한 거예요? 권리를 양도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완벽하게 무슨 추인이 된다? 기억은 법정 추인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미성년자가, 지금 미성년자를 씁니다. 그러면 미성년자는 뭘 충족을 못 시킵니까? 추인할 수 있는 후가 아니죠. 그래서 미성년자가 거기 권리를 뭐 한다? 이행한다고 그랬죠. 미성년자 이행은 뭐가 아니다? 이건 법정 추인이 아닙니다. 추인할 수 있는 후, 즉 19세 후가 아니잖아요. 디귿, 기망당한 사실한 취소권자가 자 상대방의 강제집행을 이의 없이 수락했습니다. 그럼 디귿도 뭐예요? 디귿도 추인할 수 있는 후가 되죠. 알았죠? 상대방 강제집행을 이의 없이 수락했으니까 이것도 뭐가 된다? 법정 추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리을입니다. 강박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은 추인할 수 있는 후의 상태에 들어가 있고, 취소권자가 자 상대방 저당권 설정해 줬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가 된다? 법정 추인이 되는 거죠. 취소권자가 했기 때문에 법정 추인입니다. 근데 미음 보시면은 자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기망당한 사실한 취소권자에게 채무 이행을 청구하는 겁니다. 네, 요거는 법정 추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의 이행 청구는 법정 추인이 아닙니다. 자, 다시 설명드리면 니은은
이걸 충족을 못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법정 추인이 아니고 그 다음에 미음은 여기까지는 좋은데 취소권자가 아니고 상대방이 했기 때문에 법정 추인이 아닌 겁니다. 몇 번 지문이? 미음 지문이.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법정 추인은 가서 정리 꼭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20번처럼 이렇게 복잡하게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기억해 두시고 힌트 드리면 상대방의 청하고 양은 법정 추인이 아니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답을 맞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21번 가시면 다음 페이지 21번 있죠. 네, 전부 다 주어가 갑인데 3번만. 자, 3번 있죠. 상대방이거든요. 그래서 모를 때는 상대방이 한 것, 청구하거나 상대방의 양도, 요거는 법추가 아니라는 거, 요게 가장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상대방의 청하고 양은 무슨 추인이 아니다? 법정 추인이 아니라는 거 꼭 좀 기억하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22번 하나 봅시다. 갑은 을로부터 기망을 당해서 자기 소유의 건물을 누구한테? 을에게 매도하고 등기해줬고 을은 건물을 병한테 매도하고 등기를 격리해 주었다. 사례 문제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지금 병한테 넘어갔다는 이야기고 1번 지문 갑이 사기를 안 후 을과의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고 추인할 수도 있다. 네, 그럼 갑이 사기를 알게 되면 갑은 을한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취소 또는 추인 선택할 수 있다는 것 맞는 지문이고 두 번째 지문 취소는 을한테 해야지 병한테 한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네, 취소는 누구한테 한다? 원래 상대방 을이지 건너간 전덕자 아니죠. 그때 그 사람 맞는 지문. 세 번째 갑이 을과의 사기를 취소하더라도 병은 선악관계 없이 소유권 상실하지 않는다. 뭐 틀렸죠. 네, 취소하더라도 병이 선일 때만 보호를 하고요. 악일 때는 보호를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상대적 취소니까 3번 지문이 틀렸다는 얘기죠. 이 취소 효과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네 번째는 갑이 사기를 안 후에 을로부터 대금을 받았으면 네, 이거는 무슨 추인이 된다? 법정 추인이 되는 겁니다. 법정 추인이 되면 이건 OK가 되는 거죠. 따라서 병은 악의인 경우에도 소유권 뭐한다? 취득하는 겁니다. OK입니다. 법정 추인되면 을의 등기는 OK 등기, 따라서 병은 선악 묻지 않고 OK. 다섯 번째는 사기 안날로부터 그게 추인할 수 있는 날이거든요. 안날로부터 3년, 계약한 날로부터 몇 년? 10년 내 뭘 하지 않으면 취소해야 되는데 취소하지 않았다면 확정 유효가 되겠죠. 이건 형성권이거든요. 제척 기간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법원의 직권 조사 사항입니다. 22번은 정답 몇 번? 3번. 상대적 취소를 기억하시면 돼요. 네,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끊었다 가겠습니다.